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여름철에도 겨울철에도 참 자주 찾게 되지요.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과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치솟게 하고 소화를 방해하고 심지어 약의 효과까지 떨어뜨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믿고 먹는 과일들 중에도 노년기에 조심해야 할 과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달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몸의 변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 그리고 소화 기능 저하까지 이런 요소가 맞물리면서 어떤 과일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당도가 매우 높고 흡수가 빠릅니다. 한 송이만 먹어도 금세 혈당이 올라가 버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이지요.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알 정도야 괜찮겠지 하시지만 문제는 한 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에 넣으면 자꾸 손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는 노년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혹시 예전에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밥은 줄였는데 이상하다 싶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과일에서 오는 당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뿐 아니라 달콤한 과일은 작은 양도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혈압과 관련된 과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왜 더 위험해질까요? 우리는 주스로 갈아 마시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믹서기로 갈아 드시거나 카페에서 과일 주스를 주문하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갈아 마시면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과일의 섬유질이 잘게 부서지면서 흡수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 말은 곧 혈당이 더 빨리 치솟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바나나를 한 개 먹는 것보다 바나나 주스를 마시는 것이 혈당에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과일을 가능하면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차이가 건강에는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지요. 바나나 자체는 노인에게 좋은가, 나쁜가?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여 부정맥이나 근육 경련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인분들 중에는 약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바나나는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이렇게 같은 과일도 어떤 건강 상태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소화에 가장 부담이 되는 과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의외라고 느끼실 만한 과일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포도, 신장 기능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 바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화에 가장 부담을 주는 과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감을 좋아하십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특히 가을철에 많이 드시지요. 하지만 감은 노년기에 아주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에서 다른 음식과 뭉치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변비나 장폐색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하시고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감만 먹으면 배가 묵직하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탄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량을 잘 익은 상태로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과하지 않게 드신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복에 감을 먹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위험한 열대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달콤하면서도 산성이 강합니다. 산도가 높다 보니 위 점막이 약한 분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또 단백질분에 효소인 브로멜라인이 들어있어 입안이 따갑거나 헐기도 합니다. 나는 치아가 시려서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더 불편하다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역시 산성과 효소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젊을 때는 괜찮더라도 노년기에는 이와 입안을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의외의 과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께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약 봉투에 작은 글씨로 자몽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약 먹을 때 물만 마시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평소에 자몽을 자주 드시거나 자몽 주스를 마신 후 일정 시간 내에 약을 복용하면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몽은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일 중에서도 체내 염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렌지와 같은 감귤류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고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소화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칼륨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방에 귤 한 상자 두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한두 개는 괜찮지만 습관처럼 계속 드시다 보면 혈당과 위 건강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혹시 예전에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손바닥이 노래졌다는 경험 있으십니까? 실제로 베타카로틴 과다 섭취로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 같지만 몸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일은 포도, 바나나, 감,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노년기에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갈증 해소에 좋다고 많이 찾는 과일이지요. 그런데 수박은 수분이 많고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과 칼륨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박은 수분이 많아 배는 금방 부르지만 금세 다시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특히 밤에 수박을 많이 드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숙면에도 방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중요한데 수박 때문에 수면이 방해된다면 건강에 이중의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노년기에 피해야 할 7가지 과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에는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과 어떻게 먹어야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노년기에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노인 건강에 좋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건 몸에 좋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껍질째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사과의 좋은 성분은 껍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단, 치아가 약한 분들은 얇게 썰어 드시거나 잘게 잘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칼로리가 낮고 혈당 지수도 낮아 부담이 적습니다. 단, 말린 베리보다는 신선한 베리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과일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있어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식사 후 한두 조각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단,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있는 분은 공복에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과일은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과일은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혈당이 더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높이고 또 수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오전이나 오후 활동량이 있는 시간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수박을 먹었더니 자다가 3번이나 화장실을 갔다. 바로 이것이 노년기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과일을 먹는 시간만 잘 조절해도 건강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일의 양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 권장량이 한두 주먹 정도, 즉 한두 종류 과일을 작은 접시에 담을 만큼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지요. 과일은 식사 대신 먹어도 괜찮을까?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과일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위험합니다. 과일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과일은 어디까지나 간식이지 식사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조심해야 할 과일로는 포도, 바나나, 감,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 수박이 있었습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약효와 충돌하거나 신장 기능에 부담을 주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로는 사과, 베리류, 키위를 예로 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일의 종류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냉장고를 열면 어떤 과일이 들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드린 위험한 7가지 과일이 잔뜩 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드시는 양을 줄이시고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일 하나를 선택하는 습관, 먹는 시간과 양을 조절하는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과일을 즐겨 드시나요? 또 오늘 말씀드린 과일 중에 의외라고 느끼신 것이 있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